여러분, 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이 있다면 어떨까요? 정말 야심찬 탐구죠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끈 이론의 현주소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건 사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위대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했습니다.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마스터 방정식. 모든 힘과 모든 물질을 딱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꿈이었죠. 물리학자들이 이 꿈을 쫓아온 지 벌써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? 오늘 이 시간은요, 바로 이 장대한 과학적 여정에 대한 일종의 현황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통일 이론이 대체 뭘 해결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20세기 물리학은요,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하나는 거시세계, 즉 우주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, 다른 하나는 미시세계, 원자나 입자들의 기묘한 세상을 다루는 양자역학.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선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두 이론을 같이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 블랙홀의 한가운데나 우주가 막 태어난 빅뱅의 순간 같은 곳 말이죠.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. 이 두 거대한 이론을 억지로 합치려고 하면요, 계산이 그냥 붕괴돼 버려요. 답이 무한대 같은 말도 안 되는 값으로 튀어나오죠.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상황을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.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후보, 끈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. 끈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급진적이에요.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0차원의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아주 작은 1차원의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바이올린 줄 같은 거예요. 줄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리, 다른 음이 나잖아요. 그것처럼 이 작은 끈이 어떤 방식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전자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면 광자, 즉 빛의 입자로 보이는 거죠. 심지어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인 중력자도 이 끈의 또 다른 진동일 뿐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끈 이론이 가진 우아함의 핵심입니다. 모든 물질과 모든 힘, 심지어 그토록 골칫거리였던 중력까지 전부 다 이 근본적인 끈 하나가 연주하는 서로 다른 음에 불과하다는 거죠. 정말 아름다운 통합 아닌가요? 자, 그런데요. 이 우아한 해법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.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조건이 하나 따라붙거든요. 네, 이 아름다운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. 과연 그게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끈 이론의 수학은요, 우주가 10개의 시공간 차원을 가질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.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을 합친 4차원에 무려 6개의 보이지 않는 차원이 더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. 근데 이 추가 차원이라는 게 그냥 이상한 설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은 우리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 아주 작고 복잡한 모양으로 말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바로 이 여분의 공간 덕분에 끈들이 더 다양하게 진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진동 패턴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왜 존재하는지 몰랐던 입자들, 예를 들어 전자의 무거운 사충격인 미온이나 타오 같은 입자들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이 이론에 매달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떨까요? 한번 끈 이론의 성적표를 같이 보시죠. 자, 먼저 좋은 점부터 볼까요? 일단 목표했던 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죠. 그리고 블랙홀 정보 역설처럼 아주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하는 데 성공했어요. 이건 정말 큰 성과입니다.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만만치 않아요. 가장 큰 건 실험으로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. 또 초대칭 같은 핵심 예측들은 아직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.
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 6개의 추가 차원이 10의 500제곱까지가 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그만큼 많은 종류의 우주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럼 왜 하필 우리 우주는 지금 이 모습인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. 이 이론을 검증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문장이 딱 보여주는데요. 원자 안의 끈 하나를 보는 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나무 한 그루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정말 감도 안 오는 스케일이죠. 자, 이제 정말 가장 최근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우리가 현실 자체를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발견입니다.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아라비아 숫자 16이랑 로마 숫자 XVI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생긴 건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16이라는 개념을 가리키잖아요. 물리학에서의 이중성도 바로 이런 겁니다.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이론이 사실은 똑같은 실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심오한 이중성,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로 이어집니다.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. 뭐냐면 어떤 공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중력을 포함한 복잡한 물리 이론이요. 놀랍게도 그 공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중력이 없는 훨씬 더 단순한 이론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머리가 띵해집니다. 만약 중력이 있고 추가 차원까지 있는 복잡한 세상이 중력도 없고 차원도 낮은 단순한 세상과 똑같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공간 자체가 근본적인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저 더 깊은 현실로부터 나타난 일종의 환상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우주는 어쩌면 저 멀리 떨어진 2차원 표면에서 투사된 하나의 정교한 홀로그램은 아닐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